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입니다.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핵심 SUV 중 하나죠. 바디 타입은 일반 티구안과 롱휠베이스, 그러니까 올스페이스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티구안은 국내에 디젤 모델만 판매가 됐는데 재작년에 올스페이스의 가솔린이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는 SUV도 가솔린 모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티구안도 기존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올스페이스 가솔린은 디젤과 같은 2.0 배기량이고요. 반면에 출력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가지인데 올스페이스 가솔린은 프레스티지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5,190만 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티구안 또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좀 더 다듬은 정도죠. 전면 그릴의 면적은 조금 더 넓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투아렛과 좀 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은 헤드램프의 사양이 꽤 좋은데 올스페이스 가솔린 역시 그렇습니다. 헤드램프는 아이큐라이트 LED 매트릭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급에서는 매트릭스 LED가 잘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헤드램프는 꽤 호화 사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쪽 헤드램프를 가로지르는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만 보면은 일반 티구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옆에서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유리의 면적 자체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1열보다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넓어서 확실히 이 차는 1열 뒤, 그러니까 2열과 3열의 거주성에 좀 더 신경을 쓴 패키징이죠. 참고로 기존 대비해서 전장은 조금 늘어나고요. 전고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투싼과 비교해보면은 전폭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커요. 후면 역시도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이고요. 앞쪽처럼 이 후면 역시도 가로 라인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퍼 하단 쪽에 머플러 장식을 가로지르는 저 크롬 장식뿐만 아니라 윈도우 라인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유리의 면적도 꽤 넓고요. 올스페이스 레터링은 팬더와 트렁크에 붙어 있고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윈터 아이셉트 에버3X,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예,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고요. 그러니까 공주양치 쪽의 디자인만 제외를 하면은 기존과 사실상 같은 것 같아요. 전에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구안 또는 올스페이스의 실내는 대체적으로 내장재가 좀 단단합니다. 대시보드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부드러운데 그 외의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류라든가 그런 쪽은 좀 대체로 좀 단단한 편이죠.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 역시도 좀 반듯반듯한 디자인이 주로 쓰였어요. 요즘의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실내 디자인은 아무래도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상단에 이런 수납 공간도 요즘에는 좀 잘 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게 용량이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뭐 핸드폰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모니터는 9.2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에 비하면은 모니터의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인데 실제보다는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비율이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크게 보면은 3분할이 있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트리 컴퓨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계기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 차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음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저 아이오닉 6보다 그러니까 제 차 그거보다 음질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요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ADS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ADS 관련을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어시스트도 여기서 활성화 여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CC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프론트 어시스트나 레인 어시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모니터 안에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차가 지금 보시는 이런 아이콘도 그렇고 폰트도 그렇고 약간 좀 올드하거든요. 근데 방금 보신 그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림이 좀 되게 세련되고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상세한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라이트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30가지고요. 근데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무드 조명이 딱 저 도어 트림에 한 줄만 적용이 됐어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과 끄기, 자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1열에 이 정도밖에
무드 조명이 안 들어가면은 2열도 안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차는 또 2열에도 똑같이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됐어요. 계기판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색상 배색도 이게 표준과 눈 쌓인 지역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에어컨 제어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뒤쪽에 에어컨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에이리어 뷰라고 부르죠.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실내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화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본이 2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탑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아이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앵글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분할 화면이고요. 참고로 모니터에 전체가 출력되는 면적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화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부분 변경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공조장치의 디자인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 차 같이 다이얼 방식이었잖아요. 심지어 그 다이얼도 감성 품질이 좀 떨어지는, 맞게 흔들흔들하고. 근데 이번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산뜻해졌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은 모니터에 그 관련 메뉴가 뜨고요. 이 공조장치가 바람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도 되는데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차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공간이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안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기어 레버와 그 주변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이죠. 보통은 이렇게 레버 타입이면은 그 옆에 PRND가 있는데 이 차는 기어 레버가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ISG 온오프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컵홀더의 위치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또 약간 좀 뒤에 있죠. 심지어는 이 컵홀더 주변에 이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좀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 차의 크기나 컨셉을 생각을 하면은 콘솔 박스의 용량은 조금 작은 편이에요. 보통 이 사이즈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콘솔 박스가 큰데 조금 작죠. 근데 깊이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의 디자인은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하단이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입니다. 이 림에 적용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좀 잘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손에 좀 잘 붙는 그런 재질이죠.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디자인이 세련된 건 아닌데 해상도 자체는 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우디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행 가능거리, 편의장치, 속도, 오일 온도, 트립, 연료 소비량까지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면에서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는 거죠. 시트의 쿠션은 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좀 딱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좌판 길이도 진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체처럼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단단합니다. 단단하다기보다는 통통 튀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를 지지해주는 기능성은 조금 약한 편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많이 돼서 그런지 엉덩이가 닿는 부분, 여기가 그 가죽이 조금 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차들과는 다르게 시트 메모리는 이 측면에 있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상당히 넉넉한데 디자인이 딱 전형적인 그런 폭스바겐의 디자인이고, 트렁크 열림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올스페이스가 티구안보다 좀 더 1열 뒤에 공간을 강조한 그런 컨셉인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2열 도어 같은 경우가 열린 각도가 조금 좁게 느껴지죠. 제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과 앞치수 사이에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2열의 레그룸 자체는 티구안과 비슷한데, 이게 아마 올스페이스는 3열 공간을 위해서 이거를 좀 조절을 한 것 같아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차체의 길이 또는 사이즈 대비해서 2열 슬라이딩의 폭이 이게 꽤 넓은 편이에요. 2열 등받이 각도는 이 옆에 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동반 좌석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다이얼입니다. 수동이고요.
이 차가 1열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은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운트 자체가 높게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요즘에 타본 차 중에 이 1열 시트 아래 공간이 가장 넉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보통 SUV는 승용차보다 조금 덜 올라온 경우가 많은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차는 SUV인 거 감안을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고요. 2열 송풍구는 여기에 있는데 작기도 작지만 약간 좀 올드하고, 그러니까 송풍구와 이 아래쪽에 액정이 좀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C볼트가 있는데 따로 USB는 없어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의외로 여기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소재가 부드러운 게 이 2열 암레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 2열 암레스트에는 따로 그 날개가 없어요.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3열 시트까지 모두 세웠을 때 기본 트렁크 용량은 230리터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 700리터, 그리고 모든 시트를 다 접으면 1775리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3열을 잘 사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기본 트렁크 용량이 700리터니까 이런 그 트렁크 용량에서는 꽤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230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죠. 3열 시트를 펴는 거는 사실 이게 줄로 하는 건데, 제가 이게 당기다가 이게 좀 떨어졌고요. 이쪽은 원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잘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3열의 공간은 진짜 말 그대로 플러스 2의 개념이고요. 성인이 앉기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2열 시트를 좀 조절하기 나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 시트는 그냥 플러스 2 또는 비상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대략 카니발의 그 4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접을 수가 있고요. 근데 레버를 굉장히 강하게 당겨야 되네요. 끝까지.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트를 깔면은 뭐 이렇게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공회전대 엔진 정수성은 4기통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 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이 차가 엔진 그 소리 볼륨보다는 그 음색 자체가 약간 정차 시에는 좀 디젤 같아요. 약간 두두두두 하는. 반면에 이렇게 정차 시에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디젤은 DSG가 조합이 되는데, 가솔린은 8단 자동으로 변속기가 조금 달라요. 최고 출력은 186마력이고요. 이 차는 하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단단한 편인데, 정확히는 단단보다는 좀 가볍게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가볍다고 하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약간 좀 그 나쁜 쪽으로 좀 가볍게 통통거리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그 충격이라든가 굴곡이 실내로 또는 승객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좀 가볍게 통통거리는 그런 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체의 주행 질감으로 보면은 디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근데 보통 폭스바겐 보면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그런 주행 감각이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대가 좀 가벼운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벼운 거죠. 스포츠 모드를 제외한 다른 모드에서는 운전대가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요. 속도가 올라가도 가볍고, 그래서 주정차할 때 돌리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가볍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적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게 조금 더 묵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주행 감각 면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차에 타면은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 달리 조금 시트 포지션이 좀 껑충하죠. 그래서 앞쪽의 시야 이런 건 꽤 괜찮은 편이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보통 사이드 미러가 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시야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는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의 면적이 꽤 넓은데, 그래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시야 이것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과 휠베이스 대비해서 회전 반경이 조금 짧은 게 아닌가. 대략 비슷한 그런 사이즈의 투싼과 비교해도 이 차가 회전 반경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이 차가 앞바퀴가 조금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차 시에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디젤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이렇게 40 정도의 속도에서 가속을 하면은 천천히, 그러면 대략 회전수가 2000rpm 정도 되잖아요. 이럴 때 보통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엔진 소리가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좀 되게 직접적으로 들리죠.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듀얼 클러치와 토크 컨버터의 그 차이가 좀 많이 줄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DSG와 비교해도 보통 저속에서 물리는 그런 직결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8단 자동 같은 경우에는 좀 저속에서 물리는 그런 느낌이 꽤 괜찮고, 반면에 저속에서는 간헐적으로 변속 충격이 있긴 합니다. 보통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대중 브랜드의 볼륨차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게 특징인데, 또 그게 미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로 다 무난해요. 승차감 뿐만 아니라 또는 전체적인 방음 이런 것도. 근데 방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차가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콘크리트 노면을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타이어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판단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경우죠. 그래서 방음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승차감까지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그립이 더 좋은 대신에 이런 단점들이 좀 있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고요. 보통 에코 모드가 좀 둔해지는데, 초기 반응이 이 차도 둔해지는데 뭔가 다른 차들의 에코 모드에 비해서 더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노멀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밟고 다녀도 반응이 빨리빨리 오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밟아야 되죠.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이 차가 최고 출력이 그 자체가 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반응이 꽤 빠른 편이고, 대략 한 2000rpm만 넣으면은 터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2.0 터보 배기량에 186마력이면은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출력이 높은 건 아닌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저속 토크에 좀 더 신경을 쓴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좀 더 반응이 빠르긴 한데, 사실 일상적인 동력 성능 이거는 노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 3000, 4000,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전자가 주로 사용하는 3000rpm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볼륨이 확 커지진 않는데, 한 4000rpm이 넘어가면은 소리가 좀 더 커지죠. 근데 이 차는 의외로 정차 시 공회전보다 고회전 때 그런 소리가 좀 더 듣기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윈터 타이어를 껴서 그런지 회전 성능도 되게 노멀한데요. 하체가 조금 단단해서 일단 차가 회전할 때 많이 기울어지지도 않는데, 뭔가 그 돌아나간 자세가 속도가 높진 않아도 좀 되게 안정적입니다. 보통 윈터 타이어 낀 차들 시승하면은 겨울에 차종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을 보이네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뭔가 수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티구안 디젤보다도 빠르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이 차가 대략 한 48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젤 티구안보다는 한결 빠르고, 투싼 가솔린보다는 한 3, 4초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차가 초반에 반응이 빠르기도 한데 뭔가 후반까지 좀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차가 윈터 타이어라서 아마 일반 올 시즌 타이어면은 가속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정속 주행할 때 연비를 보면은 또 생각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체크하는 거에서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대략 한
리터당 17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 이 사이즈의 2.0 가솔린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물론 이것도 윈터 타이어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략 한 19, 20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때가 많아요.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그리고 시속 110으로 하면은 대략 한 12, 13 정도 나오니까 출력 대비해서는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스페이스는 일반 티구안보다 실내의 거주성을 강조한 게 컨셉인데, 그래서 2열 유리도 더 넓죠. 근데 2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1열과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열이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열 역시도 1열과 거의 비슷하게 단단 또는 약간 좀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이어서 그냥 좀 무난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열 대비해서는 확실히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휠하우스 쪽 있잖아요. 뒷바퀴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더 크죠. 고속으로 주행 시 안정감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일단 고속으로 주행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상하 바운싱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주행 안정성, 이거는 꽤 좋은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멀 모드에서는 이게 고속에서도 가볍거든요, 운전대가. 그래서 뭔가 이제 운전대 중심 부분이 약간 좀 논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묵직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체감적으로 고속에서 안정감이 더 좋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 이번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오랜만에 가솔린으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3, 4년 전에 시승했던 디젤에 비하면은 확실히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가솔린이 상품성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행을 많이 하면은 디젤이 낫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제 가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솔린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와 달리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디젤과 가솔린의 그런 그 소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이 좀 더 조용하긴 한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전 또는 아주 저회전, 이때는 그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디젤 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소음의 그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주행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21,000km인데 시승차로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꿀 타이밍인데, 그래서 이제 끝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회전에서, 그러니까 고단 저회전에서 주행을 할 때 또는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 떨림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안팎으로 보면은 약간 좀 한 세대 전에 그런 차 같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가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내가 좀 올드한 것에 비해서 또 주요 편의 장비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 통풍도 있고 오토홀드도 있고 ACC 차로 중앙 유지도 있고, 심지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실행시키면은 여기에 연동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일반 투영하는 타입보다 시인성이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심지어 이 차는 플러스 2의 개념이긴 하지만 3열도 있고, 또는 3열을 안 쓸 경우에는 일반 티구안보다 또는 경쟁 모델보다 또 트렁크 공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또 가격을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리는 대중 브랜드의 수입차는 공통된 그런 좀 고민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국내에는 현대기아라는 또 강력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지금 5,190만 원인데 이 가격이면은 이거보다 좀 한 사이즈 큰 또는 편의 장비도 더 많은 그런 모델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로써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